첫 번째 가보죠. 차량 조수석에 낯선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을 서성이는 저 남자.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내부를 뒤적뒤적. 아하, 그렇죠. 차 도둑이죠. 자, 그런데 차주인 등장. 조수석 쪽으로 가는데 문을 열고 야, 너 누구야? 누가? 뭐 처음 이 어색한 상황, 어색한 조. 차주가 이 도둑임을 알고 수색에 나서자 신랑이 끝에 뭔가 바닥에 동전이 막 두루두루루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그걸 밀쳐내고 손으로 밀쳐내고 그걸 또 그 와중에 줍줍을 하는 저 인간. 자, 아이고 저걸 들고 튑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근처 PC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줍줍한 동전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도둑놈 검거 성공. 진짜 얼마나 PC방에 가고 싶었으면 그 떨어진 동전 줍줍해가지고 저 짓을 하고 앉았네. 와, 진짜. 아니 근데 궁금한 거, 경찰이 어떻게 바로 PC방 탐문을 생각했던 걸까요? 그냥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게 지난 13일 김해의 한 빌라 주차장인데요. 20대 남성이 이 문이 열린 차량 안에서 금품을 털다가 차주랑 저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현금 100만 원을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 차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요. 이 남성이 뛰어서 도망을 갔으니까 멀리 못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근 PC방부터 탐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방문한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저 남성을 저렇게 딱 마주쳤던 겁니다. 아하. 범행 40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PC방 일단 탐문을 하고 그 뒤에 CCTV 추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간 PC방에서 너무 태연하게 게임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히 붙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이 사람 보면 신고하세요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대학교 학생 생활관에 붙은 공지입니다. 최근 밤마다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남성에게 시비를 걸어 맞은 뒤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 혹은 학교 측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저렇게 사진, 인상착의 설명이 저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이 남성한테 당한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대학교의 게시판에 붙은 게시글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예뻐 보이는 여성에게는 혼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 남성에게는 일부러 시비를 건답니다. 그리고 어허. 맞은 다음에 돈 내놔, 합의금 내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전거 스피커 변태남이라고 지금 학교 주변 학생들은 부르고 있다는데 심한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피해를 봤다는 그런 사람도 아이고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논란이 되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이 것으로 아마 보이는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아니, 저 당사자가요? 예, 근데 유튜브를 저렇게 당당하게 올려요. 어느 대학교에 라이딩 왔고 예쁜 애들을 몇 명 봤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본 고등학생이 생각이 난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제목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미혼인 50살 방송인데 20대 여자친구 찾는 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 자기가 SNS에 저렇게 뭘 했는지 기록 형태로 글을 남기고 또 영상도 올리는데 뭐 스스로 증거를 남겨주니까 고맙긴 한데 교수님, 이거 무슨 심리일까요? 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 그 비유를 하게 되면 몰카 범죄에서 몰카에서 적발된 사람의 개인 PC를 보게 되면 자신의 활동들을 그 파일로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기 활동에 대한 기록, 그 전리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50대 자기를 스스로 미혼 50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을 영위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폐를 끼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정컨대 이 사람의 자존감은 평소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유아인 경찰서 앞에서 귀 갑니다.
예, 오늘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철 씨의 이 두 번째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엄홍식 씨, 죄송합니다. 엄홍식 씨. 자, 그런데 이 돌연 출석을 미뤘다는 겁니다. 자, 현장 그림 저도 봤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이 2차 소환 조사 받기로 예정돼 있던 날이었는데요. 대기 중인 취재진을 보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유 씨는 지난 1차 소환 조사 때도 출석 일자가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조사를 미룬 적이 있었죠.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 씨 측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경찰이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출석을 하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 소환 과정에서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경찰 측에 이거 비공개 소환이니까 취재진이 몰려있는 정문 대신에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경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아인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해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요 유 씨 측의 다른 날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자료 화면이고요. 자, 첫 소환 때도 소환 일정이 언론에 사전에 공개가 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뤘는데 진짜 누구 유행어처럼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 이미 수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일날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 연기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 연기를 한다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가 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 인사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취재 이 부분이 뭐 가장 변호인이나 유아인 씨 입장에서 가장 컸던 걸로 보입니다. 비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뭐 조사받는 것도 조사받는 거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한 거고 다음에 뭐 3번 정도 연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번째 이어갑니다. 분신물 속에 백색가루, 하하, 느낌 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휴대폰 주웠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입니다. 일단 휴대폰 상태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케이스를 여는데 아니, 흰가루? 아하, 이거 느낌 파악. 자, 마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 강력팀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내 휴대폰 어딨어? 자, 주인 등장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약 먹어야 돼. 빨리 줘. 휴대폰 빨리 줘. 바빠. 계속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순간 경찰 기지를 발휘해서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특급 서비스 저렇게 순찰차에 태워서 이게 웬 횡재야 하고 갔는데 지금 타고 갔어요. 자, 그런데 남성 집에 가가지고 탈탈 털었더니 역시나 저렇게 쌀포대에서 마약 주사기가 가득. 결국 잡았죠 뭐. 자, 하필이면 마약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서 하필이면 또 그걸 분실해 준 덕분에 경찰은 시쳇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기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분실해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에서는 뭐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색상 같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게 맞느냐라고 본인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열었더니 안에 하얀 가루가 있었던 겁니다. 네, 지구대에는 저게 마약인지 확인할 수 있는 10중 8구 마약이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경찰서에 이제 강력팀이 요청을 했고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남성이 또 약을 먹긴 먹어야 됐나 봐요. 급하게 찾아왔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약 급하다고. 접촉을 하니까 뭐. 예, 접촉을 하니까 계속 이런저렇게 시간을 끌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민주경찰이 딱 태워서 모셔다 드렸는데 그 사이에 마약 맞습니다라는 확인이 왔고 강력팀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투약용 주사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마약 또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때 만약에 이제 마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빨리 휴대폰 챙겨가지고 갈라 그래요. 나 좀 어떻게 묶어놓을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확인 전에는 마약인 걸 모르면 불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현행범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현행범이라면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10중 8구 마약이지만 뭐 다른 게 극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평소에 복용하던 하얀 약을 가루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은 필요했던 겁니다. 진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경찰의 기지가 네. 돋보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오랑우탄이 아닐지도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해외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걸 굳이 반장픽에서 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요. 이거 너무 인상적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사와디캅 태국의 한 동물원 중입니다. 자, 기념 촬영 중인데 오랑우탄이 뽀뽀 야 지금 어딜 만져 지금 야 이거는 아예 들어 누웠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 이거 제가 말로 차마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지금 약간 저질 댄스까지 지금. 자, 저희가 이거 차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모자이크도 하고. 이 오랑우탄 이 녀석이 손버릇, 입버릇이 보시다시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 같았으면 바로 구속인데 이게 동물이잖아요. 자, 여성 관광객들이 당황해하면서도 일단은 좋아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맞습니다. 태국의 한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 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오랑우탄인데요. 이 오랑우탄이 어떻게 보면 뭐 뽀뽀도 많이 하고 뭐 또 여성의 또 가슴을 또 만지는 그런 모습까지 있는데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니까 80만 이상의 조회수가 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랑우탄은 이 오랑우탄 보기 위해서 여성 지금 저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사육사인데 인기도 좋은데 이 범죄라는 거는 형법상 범죄라는 거는 뭐 구성요건 행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오랑우탄 행위는 범죄가 박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네. 만약에 저 오랑우탄이 안에 탈을 그러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예. 심각한 강제추행죄 내지 성범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랑우탄 맞아요. 동물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이 사건 발장에서 보기 전에 봤거든요. 진짜요? 저 안에 해외 분들이 달아놓은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알아요? 저 가장 좋아요 받은 게 저거 사람이다. 안에 사람 들어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요 댓글 눌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불철주야 낚시광 남편입니다. 느낌 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낚시 중독인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요, 평소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 낚시로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데요. 이 아내가 또 하필이면 작년에 둘째를 낳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일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낚시를 가니까 주말에도 혼자서 육아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 주는 낚시 가지 말고 아이 좀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글쎄 남편이 새벽에 몰래 나가서 낚시하고 점심때쯤 들어온 겁니다. 이 남편은 다 자고 있으니까 그냥 몰래 나 혼자 살짝 갔다 오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아내가 당신 취미생활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다. 둘째 클 때까지 3개월에 한 번씩만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스트레스로 낚시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열이 오빠 너 진짜 이렇게 얍삽하게 살 거니? 지훈이 쟤 하루에 이유식 10번은 먹는 것 같아. 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싸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응? 잠깐. 오빠 혹시 물고기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자 낚으러 가는 거 아니니?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 야, 여자는 무슨 자기야. 우리 회사 그 오윤성 부장 알지? 아주 그냥 인품 좋게 생긴 그 양반. 진상이다. 진상이. 나 그 사람 때문에 원형 탈모 온 거 안 보여 이거 지금. 그래도 주말에 이 땡기는 손맛. 응? 이걸로 내가 마음을 위로받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못 봐주냐? X입니다. 역시 우리 박 변호사님. 일단 박 변호사님 소수 의견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시려고 그랬죠? 네. 자, 우리 오 교수님. 네, 글쎄요. 저 사실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낚시를 안 하는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뭐 OX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9집이 5를 들은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오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땜빵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지만 교수님 입에서 땜빵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좀 당황.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아이를 갖다 낳아서 기르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다 이렇게 커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면 집안에 있는 자기 아내는 또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이왕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 힘들 때를 결코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네. 이 아내가 석 달에 한 번 가라 그랬잖아요. 예, 예.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로 절충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거 못 가게 하면 진짜 이 사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딱 절충점을 찾아라.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무슨 뭐 게임 중독이나 또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건전합니까? 건전하죠. 그리고 충분히 저는 낚시는 안 좋아하지만 충분히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아이를 가지고 낳는 과정에 있을 때 여성의 고통과 괴로움, 그다음에 겪어야 될 불편함과 비교하면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옆에서 지켜본 한 번이지만 경험에 의하면 밤에 잠자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이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년 동안을 여성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희생은요. 그거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3개월에 한 번도 과한 거예요. 진짜? 네. 야, 이 양 변호사님 막 지금 욕하는 이 남성분들의 괜찮아요. 진짜? 네. 야.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네. 남편 이거 이렇게 욕 먹고 있는데 가만 계실 거예요, 이거? 일단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주 가거든요. 매주 가는데 지금 석 달, 한 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가서 낮에 돌아왔다는 부분. 아마 일요일 같아요.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출발해서 낮에 돌아왔다는 거는 충분히 육아에 동참을 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오후는 내가. 예, 오늘 하겠다라는 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두 분 말씀대로 육아에 많이 해야 되고 그 상황은 공감을 하지만 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매주 나가고요. 안 옵니다, 집에.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돌아요. 새벽에 갔다 새벽에 돌아요. 맞습니다. 한 바퀴 돌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남편분 되게 노력한다. 그래도 절제를 봐줘야 했다. 된다. 절제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면 뭐 양호한 거 아닌가. 좀 봐주세요. 이거 낚시 못하게 하면 다른 이상한 취미에 중독됩니다. 진짜. 네, 이거 하라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비슷한 고민 하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아. 최은영님, 우리 남편은 한 달에 20일은 갑니다. 아이고. OGH님, 난 2주에 한 번 보내줬었는데 야근한다고 속이고 금요일마다 가더라고요. 이런 좋아. 의견 주셨고요. 샤인머스켓님, 스트레스는 대한민국에서 너만 받냐? 남화자님, 저분도 중증이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나수다님은요, 낚시는 못 참죠. 손맛이 죽여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